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GP지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GP지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컴입니다. 한스쌤 이제 한컴 오피스로 이직하시려는 거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사실 어제 회의에서 또 다른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제 별명인데요. 별명이 진짜 많으세요. 별명 부자. 저희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팀이어가지고 디컴 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한스다 보니까 디컴 팀의 한스쌤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못 말씀하셔가지고 잘못 말하셨구나. 한컴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생겼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그 116회 GP지기 초대석이었죠. 우리나라의 방사성 물질이 새고 있다 에피소드에 정말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한스쌤 혹시 첫 번째 댓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팟빵에서 된사람 대기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방송 들으니 한수원과 관련 기관에 대해 많이 화가 나네요. 이 어려운 문제를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신 장마리님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린피스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된사람 대기님 항상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나연쌤이 댓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생애님께서도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한수원의 계속적인 거짓말에 조사 중인 차수막까지 걷어내다니 깜짝 놀랐네요. 범죄자들의 증거인멸 아닌가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댓글은 특별히 마리쌤의 코멘트를 받아왔는데요. 제가 대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월성 팟캐스트 청취 후기도 많은 분들이 남겨주셔서 큰 격려가 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월성원전 방사성 누설 사건을 긴밀하게 추적해 고의성과 위법성을 밝히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얻은 작은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린피스 원전 말고 안전을 검색하고 서명하시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한스쌤께서 마지막 댓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애플 팟캐스트에서 아방가르드봉님께서 굉장히 탐나는 닉네임이네요.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116회랑 107회 다룬 탈원전 컨텐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116화에서 월성원전 관련 내용을 쉽게 풀어주셔서 처음으로 문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원전을 그렇게 취약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게 당황스럽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바나나에서 나오는 용량 등으로 물타기를 하고 쟁점을 만드는 언론 상황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댓글 하면서 늘 좋은 주제로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아마 지난번에 했었던 그 탈원전과 전력위기 가짜뉴스 에피소드도 함께 듣고서 이제 남겨주신 댓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마리쌤도 코멘트 남겨주셔서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마리 캠페이너입니다. 탈원전, 대정전 위기설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월성원전 방사성 누설 사건까지 청취해주신 아방가르드봉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원전 문제는 그 복잡성 때문에 시민들에게 제대로 위험이 전해지지 않는 한계가 있어 항상 전달 방식을 고민하는데 쉽게 이해하셨다니 말씀에 큰 힘이 됐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마음을 함께 해주신 아방가르드봉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월성 방사성 누설 사건에 대한 그린피스의 캠페인은 이어집니다. 저희 원전 말고 안전 캠페인을 널리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마리쌤께서 정말 이 댓글을 보고 엄청 힘을 내고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린피스의 2021년 글로벌 10대 자동차 회사 친환경 평가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 지피지기 초대석에는 최은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캠페이너 최은서입니다. 에린이란 이름을 쓰고 있고요.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을 맡고 있습니다. 에린쌤, 친환경차 캠페인 맡으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네,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의 거의 처음이자 전 과정을 같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리딩을 한 지는 지금 1년이 되었고요. 2019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하고 있었죠. 그린피스 친환경차 캠페인의 전부를 함께 하신 에린쌤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사실 은서쌤은 제가 작년부터 모시고 싶었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초대석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우선 은서쌤을 모시고 첫 출연이신 만큼 그동안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에 대해서 청취자분들도 궁금하고 계시는 그런 질문들을 해소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은서쌤 괜찮으신가요? 혹시 정말 다양한 곳에서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은서쌤이 퇴근하실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두 분이 질문지를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워낙에나 이 지피지기 초대석이라는 게 이제 힙하고 핫한 캠페이너를 이렇게 모시는 걸로 또 유명해서 굉장히 아이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 주제로는 이야기가 안 나왔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요.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언제든지 달려가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내연기관차라고 저희들이 하잖아요. 가솔린차와 디젤차가 매연이랑 온실가스를 내뿜으면서 환경에 안 좋다라는 얘기들은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차로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뭐 전기차의 전기는 어디서 나오냐, 친환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전기차는 친환경차가 아닌가요, 에린쌤? 정말 직접적이고 굉장히 좋은 네. 질문인데요. 우선 내연기관차를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이제 화석연료를 연료로 삼아서 온실가스를 뽑는 차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디젤, 경유차, 휘발유차, 하이브리드 차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들이 온실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이런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자동차가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특히 전기차의 전기는 어디서 오나요? 라고 되게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맞아요. 답변을 먼저 그냥 간단하게 드리자면, 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친환경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점점 저희 전력망에 재생 가능 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더 깨끗해질 수 있는 자동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가 이제 친환경차로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이 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동차 전환과 에너지 전환이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전기차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주행 중에 온실가스를 내뿜지는 않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들은 거의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이동하는 모든 과정을 고려했을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80%가 다 이제 주행 중에 발생을 하지만 전기차는 그렇지 않고요. 근데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어떤 소비재가 그런 것처럼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자동차를 조립하고 제조하는 과정, 그리고 충전용 전기를 만드는 전 과정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연구였었는데 이 유럽의 다양한 전력망이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어떤 국가들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많이 쓰고 폴란드 같은 국가들은 이제 석탄을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모든 경우를 고려했을 때도 유럽 내에 다니는 전기차가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어떤 내연기관차보다도 3배 적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더러운 전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더러운 전기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다니는 전기차의 경우도 내연기관차보다는 거의 3배 적은 온실가스를 발생을 하는 거죠.
진짜 이런 질문이 주기적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이게 또 단순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에너지 전력망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전기차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내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늘리면서 전기차 전환을 함께 이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좀 재생에너지 전력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전기는 좀 더 친환경적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전기차의 앞으로의 더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라고 또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많은 질문으로 넘어가자면은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수소차를 이제 궁극의 친환경 차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전기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좀 수소차는- 수식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소차는 나연쌤이 얘기한 것처럼 수식어처럼 진짜 물만 배출하는 청정 에너지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친환경 차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나오는 차다 보니까 수소차에 대해서도 결국 수소차로 가는 과정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고 다양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소차가 내연기관차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수소차 관련된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쵸. 한국 정부나 현대차에서 수소차의 힘을 굉장히 많이 실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궁극의 친환경차라는 그런 이름으로 많이 불리기인데 저희는 수소차가 다음에 3가지 이유에서 이제 전기차만큼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 이제 질문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네. 수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전기차의 전기 같은 경우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바로 이제 발전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수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데요. 천연가스나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계속 발생이 되고 또한 그레이 수소를 만들면서 기존의 뭐 화석연료 산업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면 그레이 수소 말고 우리는 그린 수소를 만들 것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 이제 그린 수소를 최종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도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많지 않은 시간 동안 빠르게 전기차 전환을 이뤄야 되는데 이 그린 수소를 기다리고 그만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거죠. 방금 에린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재생에너지 전기를 바로 사용하면 되는데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해서 수소를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다시 네. 수소도 전기로 만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도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단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말씀해주신 네네. 것처럼 재생에너지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를 통해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가 또 뭐 압축되는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동 시에는 탱크 같이 거대한 트럭들을 운용을 해야 되고요. 이 탱크를 이동시켜가지고 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고 근데 결국 수소차도 전기차와 같은 방식이거든요. 안에 네.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배터리를 통해서 수소를 다시 또 전기화해서 이 전기를 쓰는 수소차가 과연 효율적인지 정말 간단하게 길죠. 갑시다. 너무 복잡하네요. 네, 효율적인지 고민이 되고 결국 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에너지 손실이 많다는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수소차가 궁극의 친환경차가 아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그 처음 연료 상태 에너지를 한 100 정도라고 볼 때 마지막에 이제 운행을 하는 바퀴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한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연구에서 수소차는 100에서 마지막 순간에는 41에서 44%로 머문다라는 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전기차랑 뭐 가솔린 디젤차는 어떨지도 궁금해요. 가솔린 디젤차 같은 경우, 휘발유차, 경유차 같은 경우는 한 30% 수준이어가지고 더 심하네요. 수소차보다는 조금 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나쁜 차 30%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가장 에너지 효율이 나쁜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86% 에너지 효율이 좀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2배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2배 정도의 에너지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저희가 에너지 전력망을 다 바꾸고 태양광 풍력으로 이제 충당을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귀하게 만든 전력 에너지를
거의 다 버리면서 다는 수소차가 과연 이제 궁극의 선택인지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센트를 정말 딱 수치로 보게 되니까 저도 뭔가 확 느껴지는데 이걸 네. 듣는 분들도 좀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만큼 뭐 연료비라든지 개인이 이 유지를 위해서 드는 비용도 많다는 뜻이겠죠. 그 연료 관련해서는 수소는 충전은 어떤 편인가요? 그게 이제 수소차가 굉장히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유인데요. 저희가 전기차를 얘기할 때도 더 많은 충전소를 설치해야 된다, 더 적재적소에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국내에 전기차 충전소만 해도 한 1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1년 7월에 국내 수소차 충전소를 모두 계산했을 때는 100곳 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수소를 이제 가장 최대로 고압으로 압축해서 보관하는 시설을 갖춰야 되고, 이 때문에 수소 충전소 하나를 설치하는데 거의 3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군데 30억. 네, 하나를 설치한 30억 원이 들어가고 들었다고 있고요.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가서 뭐 가격 경쟁성을 갖춘다든지 우리 삶에 가까운 곳에 충전소를 설치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10만 개는 이런 개인 사업자 분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되게 많이 들어와 계시죠. 네, 간편하고 그리고 쉽게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반면 수소는 정말 압축이라든지 보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과연 대안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이야기를 했으니까 배터리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배터리도 최근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배터리도 비싸고 이게 환경에도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제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는 혹시 어떤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배터리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배터리 생산도 굉장히 크게 힘을 받고 있고, 근데 이 배터리를 만들 때 뭐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니켈 등의 다양한 금속들이 들어가는데요. 희소금속이라고 하죠. 네네. 네, 희소금속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금속들이 일반적으로 채굴을 할 때 굉장히 주변 환경에 피해를 많이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이 자원 자체 채굴을 줄이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일단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자동차 기업과 정부가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를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과정들을 필수로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재활용의 품질을 높이고 이 희소금속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 연구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관련 기사도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좀 더 선도적으로 하겠다라고 사업들 발표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고요. 단지 이게 규모가 너무 작고 실증 사업인 면이 있어서 좀 대대적으로 본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도로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을 다 전기차로 바꾸자는 건 아니에요. 네. 내년 상반기가 되기 전에 이제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2,500만 대면은 인구 두 명당 한 대꼴로 차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너무 이렇게 많기도 많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일본과 미국, 독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더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한정된 땅에서 너무 많은 자동차가 다닌다는 것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너무 많은 자동차들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린피스 캠페인에서는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판매 중심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자동차 대수를 줄이고, 그리고 자가용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유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네, 안 맞죠. 그래도 이제 다음 주에 휴가를 가는데 전기차를 이제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빌렸어요. 어머, 네.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가격이. 왜냐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또 요즘 뭐 제주도도 그렇지만 전 제주도를 가진 않지만 이제 그 렌트카 그 가격이 네. 되게 올랐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아, 뭐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대여비가 꽤 나와가지고 제가 기존에 3박 4일을 가려던 걸 2박 3일로 아, 줄여서 아, 갑니다. 슬픈 그런 이야기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네. 자동차에 맞춰서 네. 여행 계획을 짜신 나연쌤 너무 리스펙트. 사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이제 보수 유지비가 더 적게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죠. 뭐 그쵸. 엔진 오일 들어가는 관련한 것도 것들이 아니고. 필요 없으니까. 네. 그런데 더 많은 선택지를 시장에 줘야 되는 것이 이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인 거고, 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너 건강하게 밥을 먹고 싶어서, 뭐 이제 비건을 하고 싶어 식당에 들어갔는데, 고기 중심의, 튀김 요리 중심의 음식만 팔고 있다면은, 비건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큰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시장 자체에서 내연기관차 중심의 어떤 홍보라든지 물량 공세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차와 그 자가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람들이 뭐 정말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뭐 제약을 받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자가용에 대한 그런 소유 욕구도 당연히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저도 최근에 회사를 이제 그 공유 자전거 서비스죠. 따릉이 타고 회사를 아. 출퇴근했었는데 정말 네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잘 정비가 되면은 되게 안전하게 탈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좀 맞아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교통이라는 게 뭐 저희 캠페인에서는 승용차를 중심으로 기업에게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말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자전거가 타기 쉬운 편리한 도로라든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니는 편인데 안전한 도보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들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도로 자체에서 자동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분명히 모르지만, 네, 자동차 저희가 중심의 걷고 있는 도로기. 길이 음. 보면 다 도로인 경우도 있어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인도 없이. 네, 그래서 뭐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도 같이 가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너무 Q&A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린피스가 지난 4일 2021년 글로벌 10대 자동차 회사 친환경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다시 읽어도 굉장히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고서의 발간 취지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이 보고서를 발행하던 딱 그 시기가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뭐 저희가 컵26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컵26이 일어나던 와중이었고요. 그 당시에 뭐 전 세계 뭐 한 200여국 197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까? 이산화탄소는 어떤 방법으로 감축할 수 있을까라고 논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그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통부문 그리고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큰 책임을 지고 있는데 과연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그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충분히 친환경적인 정책을 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 기업들이 워낙에나 요즘에는 ESG라든지 친환경 마케팅을 많이 벌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 사무소뿐만이 아니라 베이징 사무소, 도쿄 사무소와 함께 협력을 해서 반년 동안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을 해서 본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글로벌 10대 자동차 회사와 그 선정 기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10개 자동차 회사를 선정한 기준은 판매량이었는데요. 네. 2020년 전년의 전체적인 글로벌 판매량을 보았을 때 상위 10개 자동차 회사들, 그러니까 토요타, 폭스바겐, 제네럴 모터스, GM, 스텔란티스, 현대, 기아, 혼다, 포드, 닛산, 르노, 그리고 다임러 이렇게 10개 회사들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마쳤고 이들 10개 제조사들이 전 세계 신차의 한 8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회사들입니다. 와, 80%요. 네.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동차 회사들을 평가한 3가지 기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데 정말 토론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베이징 도쿄 사무소의 그 전문가들과 이제 캠페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기준을 세울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그 비중을 많이 넣었던 기준은 그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및 전기차 전환 계획이 있는지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온실가스 저감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걸 첫 번째 기준을 정했고요. 두 번째는 부품의 공급망 자체에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탈탄소 조치들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배터리 등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비 규제 등 전 세계적으로 있는 환경 조치들이 있는데 이 환경 조치들에 반하는 로비를 혹시는 하고 있는지, 그런 세부 사항들을 확인해서 이 자동차 업체들의 친환경 실적과 계획을 평가했습니다. 네, 정말 고민이 깊었던 만큼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 글로벌 10대 자동차 회사의 친환경 성적표 결과는 어땠나요? 사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모두에게 나쁜 점수를 주려고 무슨 기준을 짜왔던 건 아니었는데요. 네, 10개 회사 중에 대부분이죠. 7개 회사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F를 받았고요. 낙제점이라고 네, 하면 F요. F를 학고네요. 받았어요. 네, 학고죠. 재수강을 해야만 하는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그나마 점수가 높았던 뭐 GM이나 폭스바겐 르노도 C, D라는 되게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뭐 CD 같은 경우도 재수강하라는 그런 점수인 거죠. 그렇죠. 네, 현대 기아 자동차는 뭐 F 플러스를 받았고, 스탈렌티스와 도요타는 F 마이너스를 받았습니다. 마이너스까지. 바닥 밑에 저희가- 지하가 있는 이런 네.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F를 다 받았는데 이 F 내에서도 상대적인 차이가 있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리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된 거군요. 네. 저는 이 중에서도 이제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인 만큼 좀 어떻게 F 플러스라는 성적을 받게 된 건지 궁금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한 4.18점을 받았습니다. 딱 중간을 맞췄다는 얘기죠. 네네. 현대차의 현재 목표를 보면은 2035년에는 유럽, 그리고 2040년에는 미국, 한국, 중국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좀 뭐 많은 이전에- 지역이 빠진 것 같은데? 그쵸.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뭐 동남아라든지 뭐 중남미에 굉장히 차량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거의 네. 전체 판매량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내연기관차를 이제 판매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40년이라는 기억도 너무 늦습니다. 예, 캠페인에서는 맞아요. 2030년 내로 탈내연기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수적인 분석으로 유명한 이제 세계 에너지 기구 IEA에서도 네. 2050년 탄소 제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요 시장에서 2030년, 적어도 35년까지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신차는 전기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IEA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거는 마지노선이죠. 네, 그렇죠. 네, IA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정말 그 전부터는 저희가 반드시 탈내연기관을 이뤄야 되는 수준이고요. 네, 그러면 이 기후위기 대응을 정말 적시에 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 회사들이 해결해야 할 3가지 주요 과제를 또 제시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3가지 과제 중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 내에 모든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해야 됩니다. 네. 네, 자동차 생산과 폐기 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대부분, 아까 80%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80%는 운행 중에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는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가끔 기업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다, 시장이 충분히 없다, 뭐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폭스바겐의 예를 봤을 때는 디젤 게이트가 끝나고 이제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이제 내야 했어요. 근데 그 벌금을 사용을 전기차 확대를 목표를 잡고 미국 전역에다가 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임무를 받았거든요. 잘못했으니까는 반성문 네. 써오고 숙제해라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기업들은 충분히 뭐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새로운 내연기관차를 뭐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지금 쓰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연기관차 소비를 계속해서 이제 촉진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이 전기차 생산에 집중을 하고 더 다양한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좀 전기차에 대한 선택지가 적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과제는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탈탄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가 아무래도 거대한 이제 물품이고 이 외관과 차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차량 내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과정에서까지 너무나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네, 차량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내연기관차 한 대를 기준으로 원료 채취라든지 생산 과정을 노려봤을 때는 거의 평균 9.2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는지 연구하고 또 소재를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업들은 소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기업 자체에서 공장 자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 과제는 어찌 보면은 가장 본질적인 임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동차 회사들은 더 많은 자동차를 만들고 더 많은 자동차들을 판매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중심인 현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결과적으로 뭐 내연기관차가 도로 위에 사라지면은 전기차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는 내연기관차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차인 거는 맞지만은 지금 수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자동차라는 것 자체 자가용에 대한 인식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위주의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아까 말씀하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더욱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나서야 되는 거고요. 정부는 대중교통을 더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뭐 카쉐어링 같이 다양한 대안적인 교통 서비스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도시와 지방 곳곳에서 사람들의 이동에 편의할 수 있도록 또 개인의 자가용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줄여도 괜찮도록 여러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과제 하나하나가 정말 모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진짜 자동차라는 이 상품 자체가 제조하고 운행하고 폐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뭐 내연기관차를 안 팔고 전기차만 팔 거야. 전후 산업의 탈탄소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도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2019년에 전기차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금전적, 비금전적 조치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치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뿐만 아니라 구매 보조금을 더 지급한다라든지 무료 주차 혜택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신박하게도 버스 전용 차선에 전기차만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10개 조치들을 제가 쭉 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효과가 크고 가장 행정비용이 적게 드는 거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제도였습니다. 약간 답정너. 저희가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판매 금지 제도가 단순히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억압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차로서 더 빨리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시장 자체도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현재 정부의 목표를 보면은 정부가 갖고 있는 어쨌든 전기차 전환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정책은 2030년 신차의 33%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운다는 겁니다. 30년에 33%라는 게 굉장히 미미한 숫자이고 사실 절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67%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203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고 그대로 두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에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 정부가 더 기후위기에 대응을 이야기할 때 30년 내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우리 정부와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쵸. 자동차 평균 수명이 한 15년 정도인데요. 15년 정도 고려했을 때는 35년, 30년 내로는 내연기관차가 판매되지 않아야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거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계산으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사실상 35 더하기 15가 50인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사실상 지금 뭐 미국의 일부 정부들이라든지 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50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한다고 말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네. 그 말은 즉슨 우리 기업, 현대기아 같은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팔게 될 시장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쵸. 자동차 시장의 어떤 전기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또 정의로운 전환을 이제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에린쌤께서 이번 보고서가 컵26 시기에 맞춰서 발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12일에 이제 폐막을 했어요. 혹시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 회사들의 좀 의미 있는 그런 선언이 있었나요? 사실 워낙에나 온실가스 배출의 자동차 교통 부분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영국 정부의 주조로 완성차 업체 6곳 그리고 각각 국가와 여러 정부들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 또는 이 중단에 기여하는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그 완성차 업체 6곳이 어디인가요? 이 6곳은요, 포드, 볼보, 메르세드 벤츠, 제네럴 모터스 GM, 중국의 BYD, 제규어 랜드로버입니다. 네, 에린쌤께서 말씀해주신 이 6개 자동차 회사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곳들인데요. 우리나라와 현대기아차는 어디에 있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아쉽게도 이제 우리 정부와 현대자동차는 본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2040년이라는 기한도 굉장히 늦은 기한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점이고요. 현대와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35년에는 유럽에는 그때부터는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2035년에는 유럽, 그리고 2040년에는 한국, 미국, 중국에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글로벌 목표는 없지만 일부 시장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죠. 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판매량의 32%가 이런 중남미, 태평양 여러 시장에서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더 빠른 글로벌 목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그쵸. 현대기아차도 진짜 글로벌 기업인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만큼 기후위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보고서 외에도 에린쌤께서 또 다른 보고서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보고서인가요? 네, 바로 다음 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이 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오. 청취자분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스포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저희가 영국의 경제 모델링 전문 연구소인 이제 캠브리지 이코노메트리스랑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내 내연기관 판매 중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출을 했고요. 이 시나리오별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편익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해서 보고서를 발행을 해줬습니다. 아, 근데 에린쌤 이 보고서 나오면 한 번 더 출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든지 아무래도 불러주세요. 경제 부문에 있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그렇죠. 이런 부분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아,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서 빨리 이 내용, 이 결과들을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작업한 이 연구소는 이런 연구가 뭐 처음은 아닌데요. 유럽연합과 유럽의 여러 가지 나라의 이제 경제 정책들을 다 분석하는 연구를 맡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곳이고, 또 이번 연구에서 내연기관차를 판매 중단했을 때 단순히 뭐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 저감 효과뿐만이 아니라 고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GDP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각각 가계소득이라든지 요즘에 또 저희가 요소수 문제로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석유 그쵸. 수입량이 줄어들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정말. 네, 정말 내용만 들어도 에피소드 한 편이 뚝딱 나올 것 같은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 혹시 살짝 맛보기로 아, 팟캐스트 독점 공개로 혹시 먼저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가장 키가 되는 이야기들을 독점으로 살짝 스포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 보고서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전기차 전환을 서둘러야 된다. 2030년 내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직까지도 산업계에서는 고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수 시장이 위축되는 걸 걱정을 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번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내연기관차 판매를 조기에 중단하면 2035년도 아닌 2030년에 중단한다면 이제 네.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서 개인 가계 소득은 물론 경제 전반에 굉장히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30년에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할 경우 2030년까지 단순히 자동차 산업계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계에 있어가지고 일자리가 34,000개가 증가할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GDP는 약 3조 원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지식 채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자동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고,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렇죠. 네, 처음 자동차 캠페인을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그때로 돌이켜보면은 뭐 탈내연기관이나 전기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거의 전무했던 시절이었거든요. 3년 전에는 그런 건 다 불가능하다. 언론이나 기업도 이 탈내연기관이라는 논의를 너무 부담스러워했는데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은 전기차가 미래차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도 언젠간 이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후위기에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기업과 또 대한민국 정부인데요. 또 이런 자동차 시장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도 이 내연기관차 퇴출이 언젠간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로 당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3년간 그린피스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저희가 꾸준히 대한민국 정부 아니면은 현대기아와 같이 거대한 기업들을 상대로 굉장히 당당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 모든 원동력은 이제 이 방송을 들어주고 계시는, 응원해주시는 이 청취자분들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감사드린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 활동에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에 더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최연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와 그린피스의 2021년 글로벌 10대 자동차 회사 친환경 평가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보고서를 찬찬히 뜯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원문을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에린쌤, 저희 지식 채널에 첫 출연해주셨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약간 조금 긴장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늘 같이 일하는 나연쌤, 한주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인기 있는 캠페이너만 출연한다는 채널이라서 약간의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관련돼서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스쌤은 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사실 에린쌤의 말에 약간 해명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삼고초려를 했지만 에린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서야 보시게 된 맞습니다. 거 비하인드 스토리죠. 다시 한번 해명을 하고 싶고요. 정말 그만큼 에린쌤과 친환경차 캠페인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에린쌤께서 이 내연기관 퇴출이 앞으로 언젠간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지금, 오늘 될 것이다 라고 그 시점을 좀 앞당겨보자 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은서쌤, 한스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